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2015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서울 스튜디오 김유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한 해 또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집중 인터뷰, 오늘은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5일이었죠. 미래부와 또 금융위 5개 부처가 함께 합동 보고를 했습니다. 네, 모든 정책의 협업이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 이번에 그 15일 날 부처 업무 보고 중에서 경제 분야 두 번째 파트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부분에 대해서 5개 부처가 합동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고의 의미는 5개 부처가 서로 협업을 하면서 서로 간의 그 장벽도 허물고 또 시너지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 10차례 이상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요. 협업을 해서 이번 보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지난해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성과가 궁금한데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작년에는 창조 경제의 그 기반을 닦는 그런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크게 네. 3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기술 금융을 확산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기술 신용 평가 기관 TCB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립을 하고요.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8조 9천억 원, 한 14,000건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동안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 됐었는데 네. 그런 것이 없더라도 기술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넥스 시장과 또 성장 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서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성장 사다리 펀드에서 2.7조 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네, 2조 7천억 원. 2조 7천억 원, 예. 죄송합니다. 2조 7천억 원 공급을 했고, 예. 그리고 또 코넥스 시장도 2013년 7월에 개설을 했는데 상장 회사 수도 3배로 늘어나고 또 네. 시가총액도 3배로 늘어나고 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규제 개혁 노력을 해서 전면적인 그 규제 개혁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1단계 규제 개혁으로 이제 낡은 규제 또 숨어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달에 걸쳐서 릴레이 간담회를 하고 총 그 3,100건의 금융 규제를 발굴을 해서 네. 이걸 목록화하고 이 중에 한 700건 정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해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좀 과제를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올해도 한 3가지 정도를 핵심적인 과제로 뽑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가 그 선순환적인 금융 생태계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처음에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네.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회수하는 단계, 이렇게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네. 또 이제 실패한 기업은 재도전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단계별로 선순환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을 하자는 그런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 핀테크라고 해서 네. 이 핀테크가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의 그 결합입니다. 그래서 예. 금융과 IT의 융합이 추세인데 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년부터 추진해온 그 보수적인 금융 문화를 혁신하는 네.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창조적 경제, 혁신 경제를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이 성공적인 창업이 또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금융위 업무 보고를 보면요. 창조 경제 혁신 펀드 6천억 원을 조성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예, 지금 전국에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4곳이 설립이 됐고 그렇죠. 금년에 13곳이 추가로 설립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저희들이 그 성장 사다리 펀드가 있는데 이걸 연계를 해서 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각 그 센터별로 대기업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기업하고 그리고 성장 사다리 펀드가 서로 매칭으로 지원을 해서 2대1 규모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 사다리 펀드는 한 센터당 100억 원을 한도로 해서 그러면 전체 하면 1,700억이 됩니다. 네. 1,700억과 대기업 자금 등을 합해서 총 그 6천억 원의 펀드를 조성을 하고요. 요거를 창업기업,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파이낸스 존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저희들이 그 창업과 관련된 이 창조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파이낸스 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파이낸스 존에서 이 창업과 관련된 상담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그 정책금융기관과 이렇게 연계해서 금융 지원도 가능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스 존에는 정책금융기관 그러니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상주하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그러면은 받을 수 있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업무 보고를 보면요, 특히 기술금융 3.0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금융 3.0이 또 어떤 것이고 기존에도 추진돼 왔던 내용이 있을 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작년 7월부터 말씀드린 대로 기술금융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기술금융 1.0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신용평가기관 TCB라는 것도 만들고 기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TDB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이런 그 창조 금융 관련된 기술 금융이 좀 금융기관에 확산돼 나갈 수 있도록 이 금융회사들의 조직과 인력 등을 확충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술 금융 2.0. 그리고 금년에 하려는 거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 금융과 관련된 인프라도 좀 고도화 시키고 또 기술 기반 투자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기술 금융 3.0이라고 부르는데 기술 기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가치평가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천억 원 규모로 기술가치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 펀드에서 기술을 평가해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TDB 이게 이제 기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도 좀 고도화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기관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결을 시켜서 기술 정보 그 전략 지도라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조 원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20조 원 이상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기술 기반의 확실한 이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성공적으로 창업을 한 이후에도 투자가 확실히 또 필요하잖아요. 네, 이번에 또 신성장 산업에 정책금융 또 100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래요? 예, 정책금융기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은 기업은행,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서 올해 공급하는 그 자금의 규모가 1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0조 원을 신성장 산업에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자동차 같은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또 요즘 그 유망 서비스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보건의료나 콘텐츠 이런 분야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좀 그 100조 원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작년 12월에 그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그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3년 동안 30조 원 규모의 그 자금이 공급이 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30조 원 프로그램에는 산업은행이 한 15조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그 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이 또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중소기업들의 M&A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그 IB, 그러니까 IB가 투자은행입니다. 뭐 증권회사인데요. 증권회사를 좀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특징이 그 회계 수준은 낮고 대신에 또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평가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증권회사를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특화된 증권회사가 중소기업 M&A를 위해서 시장을 개발하는 역할도 해주고 또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좀 해서 이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그 증권사를 육성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을 넣어서 발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많은 창업인들이 창업을 했다가 또 실패를 또 경험하고 또 다시 재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게 또 현실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던데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연대보증을 2012년 5월부터 폐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은행권이 먼저 폐지를 했고, 네. 2013년 7월부터는 이금융권도 연대보증을 폐지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창업자 본인의 경우에는 그 좀 책임 경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창업자는 연대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창업자 연대보증이 또 창업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 작년 2월부터 이 우수창업자인 경우에는 우수창업자의 연대보증도 면제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예.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동안에 실적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이 실적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적으로는 그 가산 보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보증료가 통상의 경우에는 1.1%인데 네. 이게 2.3%로 대폭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제약 요인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가산 보증료를 없애고요. 그리고 또 창업에 대한 그 연수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없애고 그래서 기존의 기업도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대보증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2017년까지는 3,000개 기업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핀테크 산업, 이 금융과 IT가 융합한 산업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육성을 하게 되면 정보 보호 이런 뭐 보안 수준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핀테크 지원 센터도 또 마련된다고 하는데 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핀테크 산업을 좀 지원을 하려면 네. 아무래도 또 정보 보안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 초에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도 겪고 해서 저희들이 정보 보안과 관련된 그 규제는 굉장히 대폭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영업과 관련된 규제는 대폭 완화해 나가겠지만 이 보안과 관련된 규제는 지금처럼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 보안과 관련된 규제를 요즘은 이 사전적 규제와 또 너무 촘촘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창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 가능하면 사후 규제로 하려고 하고요. 예. 이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서 핀테크 지원 센터를 여러 부처가 협력을 해서 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그 핀테크 지원 센터를 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끝으로 올 한 해 금융위의 포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꾸준히 이제 추진을 해서 뭐 기술금융이라든지 모험자본 공급 그리고 또 금융권의 그 보신주의 문화 이런 거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금년에 하여튼 금융개혁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금융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금융이 실물경제 지원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